안녕하세요. 이전 강의 영상에서는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도자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리볼브란 명령어의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리볼브라는 명령어의 위치는 surface라고 하는 명령어의 메뉴에 리볼브 세 번째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회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옵션 네모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옵션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 값이 정해져 있고요. 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사이드 뷰로 가주도록 하겠고요. 크리에이트 CV 커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브, 리볼브가 적용될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형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키 버튼 눌러서 위쪽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X 눌러서 마무리도 이렇게 치고요. 엔터키 쳐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옵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에는 엑시스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전체가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퍼스펙티브 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전체가 어느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거냐라는 설정입니다. 기본 값은 Y입니다. 보통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 일반적으로 회전체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 중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Y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본값은 Y이고요. 임의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apply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둥근 원형 테이블 형태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반시계 방향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그렸기 때문에 안쪽이 면의 방향성이 돼서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건데 역시나 신경 우선은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언두를 이용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를 선택을 하게 되면 X축은 이 축입니다. 빨간색 축이거든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혀 원하는 모양이 아니겠죠? 마찬가지 Z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는 이쪽 파란색 방향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이 방향성 어디서부터 그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만약에 탑에서 그렸다고 하면 이 다른 축으로 바꾸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 값은 Y로 돼 있으니까 Y를 중심으로 그리는 게 그러니까 사이드 뷰나 프론트 뷰에서 그리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엑시스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XYZ이 아닌 내가 원하는 커스텀으로 회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프리라고 하는 걸 클릭해주게 되면 엑시스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0, 0, 0, 1,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X축, Y축, Z축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수치값이 들어가 있는 방향으로 이 회전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X하고 Z는 수치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Y축으로 회전하는 이런 상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혹시라도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만들고 싶다. Y축으로 도는데 살짝 X축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하고 싶다면 X축에 살짝 값을 주면 됩니다. 0.5를 주게 되면 이렇게 X축으로 5만큼 0.5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하게 되겠죠. 역시나 원하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free라고 하는 부분이고 수치값에는 이렇게 XYZ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의 비율에 맞게끔 기울기가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Y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릴 때 그걸 잘 생각해서 그리는 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피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가 어딜 중심으로 회전을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피봇은 그 전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조절자가 위치하는 그 위치가 피봇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D키와 인서트 키를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놓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피봇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를 처음 그릴 때 원점에 피봇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피봇의 오브젝트라고 하는 옵션의 의미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프리셋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피봇의 포인트를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0,0,0인 원점의 위치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커브의 피봇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프리셋의 피봇의 포인트가 0005 되어 있으면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걸 옵션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는 피봇을 이용해서 관리하면 되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Surface Degre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art Sweep Angle and Sweep Angle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디그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회전축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이제 모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큐빅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라고 하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리니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진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끔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 앤드 스윕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회전을 할 때 몇 도를 회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0도에서 360도 전체 한 바퀴를 도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반쪽짜리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180이라든가 아래 180 수치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360 대신에 180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쪽만 회전을 해서 면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쪽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스타트 앤드 스윕 앵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즈 토러런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면의 이제 내부적인 구성에 대한 건데 이거는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몇 개로 나뉘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회전은 360도를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선이 몇 개로 나눠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8인데요. 세그먼트 8일 때 이렇게 8등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넙스 형태라고 하면 지금 이제 넙스 서페이스라고 보통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적은 점으로도 이렇게 형태의 변형이 없으면 둥근 형태의 모양이라든가 부드러운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 모양의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그먼트를 예를 들어서 16 이렇게 하게 되면 16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있는 이 서페이스는 커브랑은 다르게 컨트롤 버텍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르게 아이소팜, 서페이스 패치, 서페이스 포인트, 훌, 그 다음에 뭐 서페이스 UV 이런 식으로 조금 달리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포인트는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서 뭐 에디트 서페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고요. 아이소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라인을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변형하는 거는 컨트롤 버텍스와 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부분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세그먼트로 그런 변형되는 버텍스의 개수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커브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커브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이 커브를 다 쓸 것인가 아니면 특정 부분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특정 부분만 사용을 한다고 해도 뭔가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셜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특별히 변형이 없지만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해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서브 커브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민, 맥스 밸류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나중에 뭐 지금은 필요는 없겠지만 애니메이션 할 때, 뭐 생성되는 애니메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커브 레인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이거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컴플리트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아웃풋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결과물로 최종 결과물로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넙스라고 하는 구조물로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폴리곤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폴리곤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옵션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직관적인 옵션이 뭐냐면 컨트롤 포인트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그먼트, 아까 전에 이 컨트롤 버텍스 위치에 폴리곤에 이 버텍스가 이렇게 대입되는 형식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보다는 좀 거칠게 만들어지게 되지만 넙스가 아닌 폴리곤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디파이에 컨버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넙스를 폴리곤으로, 폴리곤을 넙스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하긴 하는데 생성될 때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베지어는 뭐 베지어라고 해서 이제 이 면에 뭐 기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도 잘 안 쓰이는 부분이고요. 폴리곤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폴리곤의 형태가 딱 봤을 때 부드럽지 않고 약간 각져 있게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메쉬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이제 스무스라는 걸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리볼브의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리볼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